상업용 제트기에 시동을 거는 열쇠가 없다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열쇠를 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대신 제어보드의 복잡한 과정을 시작하는 일련의 버튼과 다이얼이 있어요. 배터리는 제트기 꼬리 안에 있는 작은 전기 발전기를 통해 충전되어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공기가 유입되어 제트기의 엔진으로 이동하여 냉각시켜요. 그런 다음 예비 전력이 터빈을 천천히 돌려 적절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할 때까지 가열합니다. 그런 다음 엔진을 한 번에 하나씩 켤 수 있어요. 최대 4개의 엔진이 장착된 상업용 제트기의 경우 이 모든 과정은 최대 90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비행기는 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경비원들의 감시를 받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감시를 피해 통과한다고 해도 빠르게 탈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기장이 탑승 과정을 예의주시합니다. 기장은 조정실뿐만 아니라 승객의 객실도 지휘합니다. 상업용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 1.0 시력을 가져야 해요. 항공사에 따라 안경의 도움으로 교정 시력이 1.0인 경우도 허용합니다. 비행기에서 좌석을 찾아야 합니다. 체크인을 늦게 했고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비행기를 타지 못한 불쾌한 경험이 있었어요. 항공사들은 혹시라도 노쇼나 취소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일부러 항공편을 초과 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부러운 마음으로 앞좌석을 지나칩니다. 모두가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자리는 항상 훨씬 더 빨리 찹니다. 하지만 일찍 출발하는 것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뒷좌석이 더 좋은 선택이에요. 비행기 뒤쪽이 32% 더 안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행기 타는 것보다 자동차 여행을 더 선호하나요? 비행 중에 비행기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100만 분의 1입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비교하자면 5000분의 1이에요. 비상구 좌석에 앉게 됐어요. 좋아요. 다리를 뻗을 공간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은 매년 더 줄어들었고 일부 항공사에서는 12cm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리가 더 길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비행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수록 항공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직접 항공기를 제작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비행기를 사용해요. 거기서부터 각 항공사는 자체 좌석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좌석이 창문과 일렬로 정렬되지 않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비상구 옆에 앉을 때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혹시 잠든 사이에 실수로 문을 건드려서 열기라도 하면 어쩌죠? 진정하세요. 비행 중에 이 문을 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부의 공기 압력이 실내의 모든 평방인치를 밀어냅니다. 문 자체에서 이 압력은 929평방센티미터마다 453kg에 해당해요. 하지만 자는 동안 헐크와 같은 힘이 생겼다고 해도 여전히 문을 닫게 하는 일련의 전기적, 기계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는 없을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추가 조치가 중요한데 전체 실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압력의 급격한 변화는 비행기 구조를 약화시킬 거예요. 이륙할 시간이 되니 전화기를 끄라고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요? 10%의 사람들이 전화를 끄지 않고 심지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휴대폰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장치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공중을 비행하는 동안 휴대전화가 지상의 여러 타워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조종사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을 도와주는 셈 치고 전화기를 끄도록 하세요. 비행기는 12km 상공에 도달했고 귀가 먹먹해지고 안전벨트 착용 사인은 꺼졌습니다. 승무원은 팔을 바깥쪽으로 뻗은 채 통로로 걸어가요. 이렇게 좁은 통로 안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요.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좌석의 머리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난기류에 대비하여 머리 위에 짐칸 아래에 특별한 붙잡는 장소가 있어요.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순간 비행기로 여행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세계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특별한 그룹의 일원이에요. 창밖을 내다보자 하얀 날개가 보여요. 비행기는 태양 복사를 반사한 것을 돕기 위해 흰색과 다른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받는 열의 양을 줄임으로써 태양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요. 하지만 더 멀리 먹구름이 다가오고 비행기는 뇌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니 거대한 전기도체겠죠? 다행히도 제트기에는 전기를 매우 잘 전도하는 알루미늄 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번개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어 전기 시스템을 보호하고 탄소 기반 포유류인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해요.
비행기는 전기 폭풍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폭풍으로 인한 큰 사고는 없었어요. 목이 말라요. 물을 가져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가 각 위치에 착륙할 때 물을 보충합니다. 비행기의 수질은 물이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요. 많은 것들이 모든 공항의 수질에 기여합니다. 물 캐비닛, 트럭, 카트, 호스는 모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2019년에 항공사의 물 연구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밀폐된 병에 물만 마시고 차도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은 괜찮아요. 자리에 앉았을 때 좀 춥다는 걸 알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추워요. 온도가 의도적으로 21도로 설정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신하게 되는 것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와 높은 실내 압력이 섞이면 기절한 일이 더 흔해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승객들은 편안함을 위해 담요를 제공받아요. 담요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건조한 공기가 코를 통해 흐르면서 입술과 눈을 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공기는 완전히 안전하고 매우 깨끗하니까요. 공기의 40%는 재활용되고 모든 먼지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정화 시스템을 거칩니다. 나머지 60%는 외부에서 옵니다. 공기 중의 습도가 매우 낮아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밖은 어두워졌고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불빛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불빛은 조종사나 승무원이나 공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승객들을 위한 거죠. 어두울 때 착륙하던 중에 뭔가 잘못되면 비상탈출을 시도해야 해요. 어두운 불빛은 눈이 적응하는 것을 돕고 어두운 곳에서 출구 쪽으로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행이 끝났거든요.